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지난번 이과 백신 맞아야 할까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고 댓글로 응원도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더 막중해졌는데요. 특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코로나19에 무뎌지고 정보도 줄어든 요즘 정기석 단장님의 명쾌한 설명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인 동절기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 단장님 모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 요즘 일 확진자 수치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좀 어떤가요? 환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주간 일평균 2만 명대가 아마 가장 낮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3만 넘어서 4만 명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고 또 백신을 아직까지 못 맞은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감염 숫자는 아마도 더 늘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바로 백신인 것 같은데요. 단장님,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백신 열심히 맞지 않았습니까? 정말 국민 여러분들 고마운데요. 백신을 안 맞았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12만 명의 우리 국민이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지금 평가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여전히 우리한테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먹는 치료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절기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한 종류이다. 틀렸습니다. 지금 이번 겨울에 동절기 백신이 나왔잖아요. 계량 백신 혹은 또 이가 백신이라고 부르는데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모더나사에서 나오는 BA.1번에 대한 것, 화이자사에서 나오는 BA.1번에 대한 것, 세 번째는 화이자사에서 나오는 BA.4,5번에 대한 것. 세 가지 종류가 따로 있고요. 말 그대로 BA.1번이라는 것은 오미크론 BA.1번을 막아주는 백신이죠. 대신에 절반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맞았던 그 백신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 거는 BA.1번 대신에 BA.5번을 넣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90% 이상의 확진자가 BA.5번에 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BA.5번을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BQ1번이라든지 뭐 XBB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BA에 관해서는 1번이 됐든 5번이 됐든 간에 일단 예방주사를 맞아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절기 추가 백신, 내가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계량 백신은 훨씬 더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라도 원하는 대로 맞으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백신을 좀 선택해서 맞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좀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일단 모더나사하고 화이자사가 두 회사가 있죠. 과거에 본인이 모더나를 맞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모더나로 가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전하겠죠. 훨씬 더 익숙하니까. 근데 화이자를 맞았는데 약간 뭐 좀 불편했어 그러면 모더나로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물론 화이자든 모더나든 mRNA를 보호하기 위해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성분이
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어떤 거라도 과민 반응이 있었다면 이걸 안 맞고 다른 걸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개는 그런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나온 이가 백신 쪽으로 맞으시는 것이 앞으로 나올 변이와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BA.5번을 생각했을 때 더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존에 백신을 맞았던 사람은 올겨울 추가 접종 안 해도 된다. 네, 틀렸습니다. 이 백신에 의한 면역은 인공 면역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죠. 반면에 걸리는 면역은 자연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걸려서 생기는 것은. 근데 걸리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인공으로 만들어서 피해가는 건데,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아주 영악해서 우리가 항체를 만들어줘도, 백신으로 만들어줘도 4개월 이상 가면은 항체의 힘이 다 떨어져 버려요. 과거에 몇 번을 맞았든지 간에 인공면역은 최근 4개월 동안 백신을 맞은 적이 없다. 그리고 병에 걸린 적도 없다. 그러면 일단 면역이 떨어져 있는 걸 보셔야 되죠. 특히 고위험군들, 60세 이상의 고령자들하고 그 전 나이라도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4개월이 지났다 하면 이번에 나오는 계량 백신, 동절기 백신을 맞으셔야 되고요. 이건 독감하고 같은 거예요. 독감 백신 매년 맞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작년에 맞았다고 금년에 안 맞나요? 꼭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독감 백신도 6개월이 채 안 갑니다, 사실은. 근데 독감이 우리가 11월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니까 망정이지, 독감이 지금 코로나19 같이 언제든지 온다면 독감 백신도 계속 맞아줘야 독감이 예방이 되고 독감이 한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4개월이 지나면 맞으셔야 되고, 맞는다고 해서 병이 꼭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독감 예방주사 맞고도 독감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맞으시는 하면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서 혹시 걸린다 하더라도 병에 중환자실 갈 확률이 줄어들고, 또 아울러서 사망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들은 꼭 맞으시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먹는 치료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늦게 먹으면 효과가 없다. 네, 맞습니다. 약간 늦은 건 괜찮아요.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기준이 있느냐? 5일이에요. 증상이 나타나고 5일 안에까지 먹어줘야 됩니다. 진단받고 5일이 아닙니다. 증상을 나흘 동안 앓다가 오늘 진단받았는데 코로나 나왔다 그러면은 내일까지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막 이제 번창을 하겠죠. 증식을 하면은 5일 안에 항바이러스제로 그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약이 들어가도 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눈덩이를 굴릴 때 조그만 때는 우리가 딱 잡으면은 스톱시킬 수 있지만 너무 커지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깨부순다 하더라도 눈덩어리 남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증상 생기고 5일 안에 꼭 먹어야 되고, 하루라도 빠를수록 유리하다. 거꾸로 5일이 넘었으면 이 약효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이 아무나 다 먹는 건 아니고요. 고위험군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조금 아파도 그냥 대증요법 하시면 되는 거고, 고위험군은 이 약을 꼭 드셔주시는 게 좋은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처방률이 이제 겨우 30%가 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0%는 그냥 자기 운명대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죠. 약을 먹으면 운명을 개선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률을 좀 높이자라는 거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들 70세가 넘으면 이 약 반드시 드셔야 돼요. 증상이 완화되면 치료제는 그만 먹는 게 좋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X입니다. 이 치료제는요, 그냥 우리가 열이 날 때 해열제 먹고 열이 떨어지면 더 이상 해열제 안 먹는 거랑은 개념이 다릅니다. 대증요법은 그냥 아프면 진통제 먹고 안 아프면 안 먹고 맞아요. 근데 이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5일치를 다 드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없어진 듯 하다가도 다시 살아나거든요. 몸 안에서 한 일주일은 머무니까. 그 다음에 이 치료를 어중간하게 하루 이틀만 하고 그냥 중단하면은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때는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는 똑같은 약을 또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이 안 듣겠죠.
물론 그런 일은 흔하지 않지만 정해진 약이 있다면 둘 다 5일짜리입니다.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5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셔주셔야 안전하게 병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동절기 예방 접종과 먹는 치료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백신도 중요하지만 제때 챙겨 먹는 치료제도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단장님, 앞으로 확진자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서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분 있으실까요? 백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백신은 고위험군은 꼭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하 미만이고 18세 이상이더라도 병원에 늘 다녀야 되는 사람들,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고위험군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또 고위험군을 자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예방주사를 맞아주세요. 독감주사 맞듯이. 그리고 치료제 부분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병에 걸리면 특히 고위험군들은 적극적으로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나를 확인을 하시고 처방이 되면 즉시 약을 드셔주셔야 중환자실로 실려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거나 치료제가 필요 없는 그런 젊은 분들은 이번 겨울 지금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닙니다. 독감 바이러스, 사람 메타뉴모, RSV라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다 이게 섞여서 막 돌고 있어요. 지금 바이러스가 제 세상을 맞는 듯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마스크 쓰면서 병을 안 알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병이 이제 이 도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개인 위생 수칙. 그리고 실내에서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주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난다면 병을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제하는 그런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궁금증 해결해 주신 정희석 단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정기석 단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